오늘 또 오후 수업이 있어서 아침 일찍 뒷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길 양옆으로 검은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숲은 금방 푸르러질 듯 한꺼번에 식물들이 잎을 틔우고 있습니다. 늦은 줄 알지만 오늘은 오가피와 엄나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소 쓴맛들이 있지만 조금 억세어졌다면 나물로 이용한다기보다 장아찌를 담거나 물을 끓여서 보리차처럼 마시려고 합니다.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맞은편 산에 둥글레를 채취하러 갔다가 늦어버려서 채취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늦어버렸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오전 시간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 산책 삼아 나선 길입니다. 마른 낙엽들이 발에 밟히는 소리가 좋고요. 이 산은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엇이 자라는지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오는 뒷산입니다. 특히 복분자가 열매를 맺을 때쯤 올라오는 꾀꼬리 버섯을 채취하러 많이 오는데요. 그 외에도 갑자기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오늘처럼 잠시 시간이 날 때 찾아옵니다. 저 아래에는 작년에 누군가에게 순환을 당한 개복숭아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달릴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릅도 그렇고 엄나무 순도 그렇고 개복숭아 열매도 모두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다면 그냥 돌아서면 그만인 것을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나무를 망쳐 놓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딱총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고요. 딱총나무는 접골목이라고 하여 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봄에 나오는 새수는 나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유의 구린내가 있어서 호불호가 있는 새수인데요. 딱총나무 새수는 숲에서 나올 때 조금 얻어가기도 하고 엄나무가 모여 자라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엄나무가 모여 자라는 곳에는 장롱나물과 삼립국화도 자라는데요. 아직 시기가 이를 것 같습니다. 인기 없는 딱총나무는 숲 여기저기서 세력을 넓혀 가고 있고요. 복분자 역시 이곳까지 세력을 넓혀 곧 온 산이 가시덤불로 뒤덮일 것 같습니다. 가시 오갈피가 잎을 틔웠는데 역시 채취 시기를 놓친 듯 하고요. 골짜기 주변에서 가끔 보이던 참치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가지를 가져와 여기저기 심어놓은 어린 두릅과 아직 여려 보이는 새순을 매달고 있는 가시 오갈피 나무입니다. 맛을 보기 위해 한 줄기 꺾어봅니다. 해마다 두릅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키워야 큰 나무로 성장해서 선물을 안겨줄지 알 수는 없지만 볼 때마다 두릅나무를 살펴보며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려 보이는 두릅을 꺾어 살짝 데친 후에 비빔밥에 넣어 먹으면 그 향이 아주 좋아서 조금만 채취하는데요. 역시나 삼립국화는 아직 이러고요. 장롱나물도 이제 막 새순을 올리는 것을 보니 채취 시기가 곧 다가올 모양입니다. 정겨운 새소리를 듣습니다.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참 반가운데요. 저 앞으로 엄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높이 자란 엄나무 끝에 새순이 달려 있지만 손이 닿질 않습니다. 격가지에서 나오는 새순이라도 얻기 위해 발품을 팔아보고요. 아직 작은 나무에 매달린 새순도 보입니다. 이 나무들은 재작년에 가지를 잘라 주변에 심어둔 것인데요. 조만간 톱을 들고 와서 높이 자란 다른 엄나무들도 정리해 주어야겠습니다. 이곳에도 높이 자란 엄나무가 있는데요. 두릅나무나 엄나무는 새순을 따고 잘라주면 가지가 더 생겨서 수확량도 많아지고 키가 낮아 따기도 좋지만 야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얻어먹기 위해서는 조금씩 관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작년에는 가방에 톱이 없어 관리해주지 못했습니다. 두릅, 산초, 오갈피, 엄나무, 그리고 복분자. 이 산은 온통 가시로 중무장을 한 나무들이 군데군데 군락을 이루며 자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무들 사이사이 꾀꼬리 버섯이며 둥굴레, 장롱나물, 삼립국화, 딱총나무가 자라고요. 가끔 참치나 잔대, 도라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도심에서의 숲은 심리적인 안정장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국가들을 여행하다 보면 산이 없는 곳이 의외로 많아서 넓은 느낌은 있어도 다정한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다소 억세 보이긴 하지만 아직 부드러운 새순들이 있어 채취하여 장아찌를 담가 두려고 합니다. 한여름 입맛이 없을 때 이렇게 약간 쓴 봄나물 장아찌는 입맛을 돋우는데 최고이고요. 산에 갈 때 김밥 재료로 장아찌를 넣어서 싸도 별미더라고요. 숲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숲은 인간에게 신경계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자극을 받지만 숲에서는 자연스럽게 뇌의 속도가 느려져서 단순한 휴식이 아닌 신경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 환경은 소모된 집중력을 회복시키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걸으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는 숲의 산책은 단순한 산책이 아닌 인간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회복 요소가 모여 있는 곳인 셈입니다. 숲길은 도심의 평지와는 달리 발에 전해지는 느낌부터 다른데요. 흙, 낙엽, 돌, 부러진 나뭇가지와 같은 자연 지형이 몸의 균형을 계속 자극을 하고요. 숨을 쉬면서 흡입하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집 근처 야산은 특별한 준비 없이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이러한 야산보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운동 공간보다 야외에서도 헬스장과 같은 공간을 더 찾는 것인데요. 그건 아마도 어릴 때부터 각종 곤충이나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일 텐데요. 살인 진덕이니 뱀이니 너무 과장해서 공포감을 조성한 언론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숲을 다녀도 단 한 번도 그것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데요. 장점이 더 많은 숲 산책을 어쩌다 한번 입는 피해로 찾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산책로에도 진드기가 있고 뱀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멧돼지들은 집 근처로도 내려오고 저 역시 산에서 멧돼지를 만난 적이 있지만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 멧돼지들도 저에게 쉽게 달려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한복판사는 버려진 개들이 들개처럼 몰려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는데 그 어디든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한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한다면 척추에 무리를 주는 산책로보다 이러한 숲에서 걷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숲에서 나가기 전 장롱나무를 조금 얻습니다. 사람 몸은 조금씩 독성도 먹어줘야 면역력이 길러진다는 옛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고요. 그렇게 옛사람들은 법제학을 발전시켜 왔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안전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시중에서 파는 먹거리들이 더욱 불안합니다. 어떤 약을 써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길렀는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독은 있지만 장롱나물은 법제해서 먹으면 너무나도 맛있는 봄나물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채취한 것들을 던져놓고 오후 수업 준비를 해야겠습니다.